법원입니다. 법원이란 법의 존재 형식입니다. 여러 가지 존재 형식이 있는데 이들 간의 적용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가 민법 제1조에 있죠. 1번이 그 내용입니다. 법률과 간섭법이 있으면 성문법인 법률이 우선됩니다. 법률이 없으면 관습법이 적용되죠. 관습법은 법입니다. 따라서 법원성이 있어요. 그러나 사실인 관습은 관습일 뿐이지 법은 아닙니다. 따라서 법원성이 없어요. 따라서 사실인 관습은 틀렸습니다. 민법 제1조에서 보면 이 부분은 조리로 바꿔야 맞습니다. 스킬에서 적용 순서입니다. 외우기 쉽게 법관조 이렇게 암기하세요. 2번은 약간의 행정법적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꼭 필요한 내용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명령입니다. 대표적인 명령이 대통령령이죠. 이러한 명령은 국민에 대해서 구속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우리는 행정법에서 법규 명령이라 그래요. 그런데 구속력이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행정규칙입니다. 행정법은 이 정도 하시고 민법으로 다시 돌아와야죠. 이러한 명령은 법원이 됩니다. 왜냐하면 대국민 구속력이 있다. 법규명령, 즉 법규성이 있죠. 그러므로 법원이 됩니다. 간단하게 다시 한번 볼까요? 명령은 법원이 됩니다. 민사에 관한 것이니까 민법의 법원이 되죠. 여기서 잠깐 법 체계를 좀 말씀드릴게요. 항상 맨 꼭대기에는 헌법이 있습니다. 그 바로 밑에는 법률이 있죠. 그리고 여기에는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있습니다. 법률과 같은 효력이 있어요. 헌법에서는 이 경우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규정이 있습니다. 헌법 규정이 있어요, 이 내용이. 법률 밑에는 명령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명령, 이 부분이에요. 이 명령은 행정법에서는 법규 명령이라고 그럽니다. 관련해서 우리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게 대법원 규칙이란 게 있어요. 대법원 규칙 중 민사에 관한 거, 이는 법규 명령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 칸에 같이 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참고로 헌법재판소 결정도 법원성 있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는 자치법규가 있어요. 지방의회에서 제정한 조례 그리고 규칙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내용은 성문법이에요. 민법의 법원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본 게 관습법입니다. 두 번째 법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법원이 바로 조리입니다. 이 내용이 민법 제1조에 있죠. 이 내용만 알면은 민법의 법원에 대한 문제는 전반적으로 거의 풀 수가 있습니다. 제가 했듯이 피라미드를 그려놓고 칸을 일일이 채우세요. 5번 반복하면은 이해되고 암기가 될 것입니다. 3번 전체 법질서는 아까 말씀드린 헌법부터 해서 법률 등등이죠. 여기에 반하게 되면은 효력이 없죠. 기존에 이미 관습법이 성립되었다 할지라도 적용 현 시점에서 전체 법질서에 반하게 되면은 효력이 없습니다. 간단히 기억하는 방법은 한 번 관습법은 영원한 관습법, 그런 건 없어요. 4번 관습법은 법원이 확정합니다. 반면에 사실인 관습은 관습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주장 입증합니다. 5번 헌법에 의해 체결 공포된 조약. 헌법 조문에서 이 경우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했어요. 여기서의 국내법은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을 의미합니다. 법률이니까 민법의 법원이 되죠. 민사에 가는 거니까 민법의 법원입니다. 민법의 법원, 옳지 않은 것. 1번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이는 헌법 조문에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했어요. 법이니까 법원이 될 수 있습니다. 민사에 가는 것이니까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죠. 2번 긴급재정경제명령은 대통령이 합니다. 일반적인 명령과 달리 이러한 긴급재정경제명령은
법률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요. 법률, 따라서 법원이 될 수 있죠. 민사에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민법의 법원입니다. 그런데 될 수 없다 했으니까 틀렸네요. 3번 관습법입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확정할 수 있죠. 4번 관습법에 대해서 위헌심사를 법원이 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하죠. 즉 법률의 위헌심사 권한은 헌법재판소에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하는 게 아니죠. 문제는 법률이 아니라 관습법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견해가 나뉩니다. 헌재는 헌재가 할 수 있다 하고요. 대법원은 법원이 할 수 있다 합니다. 따라서 4번 지문은 법원이 할 수 있다 했으니까 세무법이 맞겠네요. 우리는 어느 편도 아니니까 그냥 중립적으로 하는 것이죠. 5번 사실인 관습은 관습일 뿐 법이 아닙니다. 따라서 규칙도 아니고 법원성도 없습니다. 그러나 법률 행위의 해석 기준은 될 수 있죠. 그리고 의사의 간극이 있을 때는 이 틈을 채워주는 즉 보충 기능이 있습니다. 해석 보충 가능합니다. 민법의 법원 옳지 않은 것은 1번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이는 헌법에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이 있습니다. 민사에 가는 겁니다. 따라서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죠. 2번 적용 순서입니다. 법, 관, 조 법률, 관습법, 조리 맞습니다. 3번 사실인 관습은 법이 아닙니다. 따라서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는 기능합니다. 해석 기준도 되죠. 4번 대법원 규칙 중 민사에 관한 것은 법원이 될 수 있어요. 아까 피라미드에서 말씀드렸었죠. 5번 당사자가 그 존재를 주장 증명하는 것은 관습법이 아니고 사실인 관습입니다.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 옳은 것. 관습법에 의한 물권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있고 또 관습법상 분묘기지권이 있어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즉 지상권이죠. 따라서 용익물권성, 물권입니다. 그리고 관습법상 분묘기지권은 지상권 유사 물권이에요. 역시 물권이죠. 1번을 다시 보시면 물권은 관습법에 의해서 창설될 수 있습니다. 없다는 틀렸죠. 2번 사실인 관습은 법이 아닙니다. 따라서 법칙으로서 효력이 없어요. 법칙으로서 효력이 있는 것은 관습법입니다. 3번 법원 직권 확정 이는 사실인 관습이 아니고 관습법입니다. 4번 전체 법질서에 반하면 기존에 이미 성립된 관습법도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5번 관행의 반복과 사회 일반의 법적 확신이 있게 되면 그리고 법규범으로 승인이 되면 이는 관습이 아니고 즉 사실인 관습이 아니고 관습법입니다. 옳지 않은 것. 아까 피라미드에서 헌재 결정 법원이 된다 했죠. 민사에 가는 것이니까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습니다. 2번 상급 법원의 판단은 하급심에 대해서 기속하는 경우가 있고 기속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당해 사건, 법에서는 해당 사건이라 그러죠. 해당 사건에 한해서는 하급심을 기속합니다. 그러나 유사한 장래의 다른 사건에 대해서는 하급심을 기속하지 않습니다. 3번 관습법상의 권리에 포함되는 거, 포함되지 않는 거. 분묘기지권하고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글자 그대로 관습법상 권리에 포함된다고 판례에서 인정했어요. 그러나 이 원천권은 관습상의 권리가 아닙니다. 이는 원천법이라는 성문법에서 인정하고 있죠. 따라서 3번 지문은 맞습니다. 4번 이 문제를 제대로 풀려면 비준이란 용어 대신에 동의라고 바꿔야 돼요. 조약이 국회 동의를 얻은 경우 이는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입니다. 따라서 헌법에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죠. 민사에 관한 것이라면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습니다. 5번 국제 물품 매매 계약입니다. A국과 B국이 있는데 A와 B가 물품을 사고 팝니다. 그 과정에서 B국에 손해가 발생했어요. B국은 A국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겠죠. 관련해서 적용하는 게 이겁니다. 손해배상에 관한 거니까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죠. 옳지 않은 것. 강행규정에서 특정 지역에서는 그 특정 관습에 따르도록 이임해 줬습니다. 그러면은 그 관습에 대해서는 법적 효력을 부여할 수 있죠. 왜냐하면 강행규정에서 하라는 대로 했으니까요. 2번 양도 양수니까 법률행위입니다. 따라서 등기를 해야지만이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미등기예요. 따라서 등기를 할 수가 없죠. 그러므로 소유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법상 물권도 없어요. 정답은 2번. 3번 원천법에서 원천에 관한 권리 규정이 있습니다. 성문법이죠. 따라서 관습법이 아닙니다. 4번 상행위 관련해서 상법이 우선됩니다. 상법이 없으면 상관습법이 우선되고 상관습법이 없으면 민법이 적용되죠. 민법이 우선하지 않는다 했으니까 맞죠. 5번 근린공원을 누구든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 주민에게 배타적인 이용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